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 이후에 우리 전북도민들의 어떤 소외감, 상실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데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의 땅 새만금이 있습니다. 바로 그 현장에서 지난 2년 반 동안 아주 의미 있는 성과를 내온 분이 계시는데요. 오늘 저희가 초대했습니다. 새만금 개발공사 나경균 사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경균입니다. 예. 참 오랜만에 또 이 자리에 저희가 모시게 됐는데 예. 그동안 안녕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2년 반을 취임식 때 이제 모셨으니까 2년 반이라는 세월이 흘러갔네요. 벌써 시간이 그렇게 빠르게 지나갑니다. 네, 제가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다고 여는 말을 했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 2년 반이 지나갔습니까? 한마디로 간략하게 표현하자면요, 원 없이 일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그것은 우리 새만금 개발공사는 국토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서 1억 2,300만 평의 새만금 면적이, 그러니까 서울시의 3분의 2, 네. 파리의 4배에 해당되는 그런 면적을 효율적이고 속도감 있게 개발을 하는 그런 어떤 그 공공기관이거든요. 그렇게 국가기관입니다. 비교를 해주니까 더 커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임직원 전체가 다 서로 협심해 가지고 저는 이제 그 새만금 개발공사의 대표로서 와서 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 새만금 개발공사의 핵심 가치를 무엇으로 가져갈 것인가. 그래서 생각한 것이 알파 경영을 도입했습니다. 네. 알파 경영이라는 것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퍼스트 알파, 넘버원 알파, 플러스 알파. 그래서 새로운 미래의 프론티어라는 어떤 첫 번째라는 그런 개념에서 퍼스트 알파. 그다음에 새만금의 최고의 전문가 그룹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넘버원 알파. 그다음에 국민 눈높이보다 더 높은 그런 수준의 도덕성을 가지고 운영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플러스 알파 이런 어떤 그 세 알파 가지 경영 철학을 알파로. 네. 도입해서 임직원들과 함께 또 열심히 그 1억 2,300만 병을 갖다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국토 영토 대한민국 영토를 넓히는 그런 그 사업에 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워낙 또 땅 자체가 아까 뭐 파리의 4배 말씀해 주시고 이 방대하다 보니까 시간이 참 오래 걸렸어요. 조성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셨을 때부터 그 생각이 나네요. 우리가 MOU 속도에 맞춰서 개발공사가 매립 작업도 서두르고 여건을 어쨌든 조성하는 데 있어서 박차를 가야 된다. 그 말씀 하셨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예. 많은 기업들이 러쉬를 이뤘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예. 저희가 이제 와서 보니까 한 예를 들어서 네. 2009년도에 이 새만금 개발공사의 분양과 이렇게 개발을 갖다가 시작해가지고 2014년도에 네. 이렇게 이제 산업단지를 갖다가 분양을 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것이 2019년대에 돼가지고 네. 일반 산업단지를 갖다 국가 산업단지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그 투자 진흥 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또 2차전지 특화 단지로 묶다 보니까 네. 이제 새로운 어떤 그 변화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2023년도부터 이제 새로운 변화를 갖다가 해서 2025년도에 이렇게 쭉 그 새만금 개발청의 용역 보고에 의하면은 네. 2030년대에 되면은 새만금 산다도 전부 다 소진이 된다고 그래요. 제1산업단지가. 제1산업단지가. 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작년도 2025년도 3월 달에 제 산업단지의 지정 고시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새로운 어떤 300만 평의 땅을 또 제2산업단지로. 제2산업단지로서 이렇게 조성의 박차를 지금 가고 있는 중이죠. 네. 그러니까 제1산업단지 면적은 어느 정도나 되고 2030년까지면 그 면적이 지금 다 찬다는 거잖아요. 그 그렇죠. 가운데는 이제 9조 원 투자를 밝힌 현대차도 들어있는 거죠. 제1산업단지에. 9조 원 현대차가 들어옴으로써 네. 오히려 상당한 어떤 국민적
그런 어떤 관심과 기대치가 더 커졌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메가 프로젝트 해서 뭐 천조가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이렇게 전라남 들어가고 하는 거에 있어서 소외감, 상실감이 컸는데 현대차 구조원도 이재명 대통령도 작은 거 아니다 말씀하셨는데 더 커질 확률이 분명 확장성이 있죠, 기대감이. 아, 그렇죠. 확장성이 예.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현대차가 구조원을 갖다 투자해가지고 5조 8천억을 AI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재생에너지를 1조 3천억, 그다음에 수소레 플랜트를 1조 원, 그다음에 로보티스를 갖다 4천억, 그다음 수소 AI CT를 갖다 4천억이 약 9조를 갖다 투자하는데요. 네. 거기에 따르는 그 소부장, 소위 이제 소재, 소재 부품, 부품 장비. 장비들 예. 이런 어떤 것들은 10배 이상의 또 그런 기대 효과가 확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 2029년도까지 현대자동차가 9조 원을 갖다 약 9조 원을 갖다 투자하지만 여기에 따른 기대 효과는 더 엄청나게 몇 배, 몇십 배로 확장될 가능성이 맞습니다. 있다. 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네. 우리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저도 실망감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너무 그걸 갖다가 좌절하거나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저기만 하지 말고 단순 비교만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그런 또 뭐랄까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장점을 갖다가 최대한 살려서 대한민국이 이런 어떤 대전환의 시기에 우리의 어떤 그 차지해야 될 몫을 정정당당하게 차지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네. 그래서 저는 방금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전북 도민들이 이제 절망감을 접고 희망가를 한번 불러볼 시기가 실제적으로 도래했다. 새로운 희망을 좀 가지면 예. 좋겠다. 예. 좋습니다. 삼성 뭐 하이닉스도 대기업 큰 기업이지만 글로벌 기업이지만 현대차도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로봇 관련돼서 이제 또 이곳에 뭔가 테스트를 해보는 그런 단지가 꾸려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축하할 일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국회의원 회관에서 CEO 부분 대상도 받으셨던데, 예, 어떤 성과에서 받으셨나요? 아,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국회의원회관에서 그 지역신문 CEO 부문 대상을 받았는데요. 네, 아무래도 제가 새만개발공사 사장으로 있으면서 이 지역 사람이다 보니까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지역과 상생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컨대 그 우리가 이제 그 태양광에서 1구역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을 갖다가 네. 15년에 가르쳐서 약 100억 정도를 갖다가 전북에 환원하는 그런 작업. 그러니까 연간 25년도부터 6억 6천만 원 중에서요. 25년대도 6억 6천만 원, 네, 올해도 6억 6천만 원을 갖는데 3억은 우리 전라북도를 이끌어가는 고교생들에게 장학금으로 내놓고 또 3억 6천만 원은 네, 그 교통약자랄지 또 저소득층의 아이들에게 주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도 했고요. 좋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지역사회에 아무래도 저는 그 연어형 인재 채용이라고 해가지고요. 예, 우리 전라북도의 중고등학교를 다녔던 그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대학을 갔다가 오면은 어떤 혜택을 못 받았어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그런 데서.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곳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던 학생들이 수도권에 가서 대학을 갔다가 졸업했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오면 더 애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어형 인재라고 해가지고 지역 회기형, 예. 네. 회귀형. 그래서 네. 오히려 똑같이 지방대학 출신들과 똑같은 그런 가점을 줘서 뭐 하다 보니까 좋은 성과를 갖다 얻었습니다. 이런 어떤 그런 지역 인재들에게 채용의 기회를 갖다가 넓혀줬다든지 그다음에 네. 자립형 청년 준비 학생들에게 자립 준비 청년 학생들에게 IT 기계랄지 또 우리 공사의 임직원들이 네. 1대1 멘토링 사업을 좀 벌여가지고요. 좀 돕고 있는 그런 사업도 있고 했고요. 좋습니다. 예. 또 지역의 건설 자재 부문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우리 공사는 국가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네. 국토부 산하. 그래서 의무 비율이 없습니다. 음. 실질적인 어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저희가 와서 지역에 자재랄지 장비들은 지역에 있는 그런 어떤 건설 자재를 써야 한다 해서 작년도만 해도 2005년도 평균 보니까 89.5%를 저희들이 사용했더라고요. 네. 이런 식으로 지역과 동행하는 지역과 같이 성장하는 좋습니다. 그런 기업으로 가다 보니까 네. 저로서는 영광스럽게 경영 부문에 또 그런 수상을 CEO 대상을 네. 받은 것 같습니다. 축하받을 만한 일이네요. 감사합니다. 재생에너지에서 얻어지는 부분의 일정 부분을 또 지역 장학금으로 내놓고 네네. 연호형 인재라고 해서 또 이 지역에서 초중고를 나오고 수도권에서 대학을 나온 친구들이 또 입사할 때 또 채용 정책에 플러스 점수를 주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실질적인 지역 상생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다른 우리 혁신도시에 있는 이를테면 또 많은 이전 기관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롤모델 삼아서 정책에 반영하면 어떨까 싶을 정도네요. 다른 어떤 공공기관에서도 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이제 이곳에서 초중고등학교, 대학을 전부 다 나왔기 때문에요. 항상 제가 또 있는 곳이 또 마치 새만금이 제 고향이고 그래서 네. 더 많은 그런 고민도 하고 네. 또 앞으로 더 지역과 같이 성장하는 그런 공사로 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얼마 전에 또 떠들썩하게 했던 수변도시 분양 네네. 40몇 대 1, 41대 1인가요? 최고 경쟁률. 예, 최고 경쟁률. 예, 그 정도로 41대. 1차 분양에서 완판이 되고 지금 2차 분양까지 준비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작년에도요. 작년 우리가 11월 달에 완판을 했는데 네. 여건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지역이 수도권이 아니었고 부동산 또 부동산 경기도 안 좋았고 네. 그래서 상당히 넉넉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새만금에 대한 미래 가치가 충분하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저희들의 노력이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상당히 뭐라고 할까 그 열정과 그런 어떤 영리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래 가치를 전부 다 알아봐 주신 것이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에 분양공고 31일 만에 단독 주택용지 47필지와 그리고 67필지와 네. 그다음에 근린생활용지 2필지 합쳐가지고 69필지가 완판을 네.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최고 경쟁률은 41대 1인데요. 1. 예. 그 최근 3년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온비드를 통해서 그런 경쟁률을 보니까 최고 경쟁률 7대 1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41대 1, 그것도 미래 31일 가치를 만에 믿는 거죠. 그렇죠. 예, 국민이 예. 새만금에 대한 미래 가치를 네. 알아봐 주신 거죠. 거기다가 이렇게 보니까 작년 거기에 투자한 분들을 갖다가 분석을 데이터를 해보니까 40대에서 60대가 거의 실제 거기에 이제 사실상 정주하려는 어떤 그런 어떤 분들이 여기에 투자를 했어요. 고무적이네요. 그리고, 네. 그리고 보니까 지역을 봤을 때는요. 지역으로 봤을 적에는 네. 저희 전북 지역을 한 개를 집어넣어서 수도권에서 25%가 넘게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새만금이 이제 전북이라는 지역의 한계를 넘어서 대한민국으로 그렇게 뻗어나가는 대한민국 국민이 전부 다 이미 이제 이 투자 가치를 알아주고 또 그런 어떤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고무적인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번 2차 분양도 네. 곧 완판 9월 달에 되겠는데요? 9월 달에 곧 분양을 하게 되는데요. 네, 약 45필지를 갖다가 저희들이 분양하는데 상당히 기대가 높습니다. 그래서 실질적 투자 여건을 갖춘 그런 분들에게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홍보 전략도 짜고 또 그런 계획으로 2차 분양을 하면은 아마 더군다나 아까 현대자동차 같은 구조 구조에 투자하다 보니까 아주 뉴스를 핫하지 다 않습니까? 봤기 때문에 예, 그래서 더 그 완판 호응이 되겠어요. 높을 거라고 이렇게 저는 기대합니다. 네. 그때하고 가격대 분양가도 그럼 뭐 비슷합니까? 더 높아졌나요? 약간 큰 차이는 볼 수가 아니고. 있어요. 큰 차이는 아니고요. 예. 그 왜냐하면 저희들이 뭐 그냥 저희 공사에 저런 것이 아니라 네.
또 이제 감정을 해서 감정가를 반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비슷하게 약간 오르지 않고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어떤 생각은 가져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만금에 우리가 이제 약속의 땅, 희망의 땅이라고 이제 수식어를 많이 붙이는데 새만금의 미래를 눈 감고 생각해 봤을 때 아, 투자 가치가 있어 하는 분들은 뭐 서로 이렇게 앞다퉈 분양받으려고 하겠네요. 그렇다고 믿느냐, 합니다. 미래를 믿느냐, 못 믿느냐 예, 예. 그 차이일 텐데 어쨌든 이제 현대차 구조라는 또 최근에 뉴스가 있어서 굉장히 분양 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또 기대가 커집니다. 기대가 그리고 정주 여건 가운데 그 외국인 학교 진행 잘 되고 있습니까? 유치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아, 학교도 중요하니까. 그렇죠. 외국인 학교를 캠퍼스, 갖다, 외국인 교육기관을 갖다 저희들이 유치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외국인의 어떤 국제적 그런 정주 여건을 갖다 마련해주고 또 이게 이제 국제학교 즉 외국인 교육기관이 들어옴으로써 여기에 따른 어떤 향후의 기업이랄지 글로벌 인재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갖다가 마련해주는 하나의 역할을 마중물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관계기관과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학교를 갖다 건축물을 지어서 또 인허가를 받으려면은 좀 약간의 어떤 전투지만 2030년대에는 저희들이 개교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안 남았네요. 그렇죠. 2030년 4년. 개교를 네. 목표로 하고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제 그 학교를 갖다 설립하고 운영하는 그런 법인 주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 한국 기업에서는 법인 학교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미국에 있는 몇 개 학교랄지 예를 들어서 보스턴에 있는 리 아카데미랄지 IL텍스라스랄지 그다음에 이제 뭐 호주에 있는 헤일리 그랄지 그다음에 네. 인도에 있는 캠브리지 아카데미랄지 영국의 킹스 칼리지 같은 이런 대학들과 논의 중에 있군요. 논의 중에 있고요. 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준비를 좀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외국 교육기관이 실질적으로 들어옴으로써 또 다른 어떤 그 정주 여건에도 교육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또 교육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여기에 보면은 들어오려면은 교육 의료와 의료가 교육이 일순위죠. 필요하죠. 네. 1순위가 바로 교육이고 그다음에 2순위가 맞아요. 의료 이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고 또 각국 여러 가지 그런 소통을 하고 있다고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확정되면 그때 또 말씀해 주실 거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예. 제2산단 어떻게 하면 또 잘 꾸려갈까 해서 지금 프랑스도 좀 출장 다녀오셨고 또 호주도 다녀오실 계획인데 네네. 그 외국 분들 가면 새만금 어떻게 소개하세요? 그분들도 좀 알아야지 아 어떻게 제2산업단지를 꾸려가면 좋겠다 또 조언도 해주실 거 아니에요. 아까 이제 그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새만금 하면은 새만금을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미래가 가치 있는 기회의 땅이다. 그걸 갖다가 저는 K 퓨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네, 말한다면. 네. 그건 K 퓨처라는 얘기는 새만금은 첨단 산업과 더불어서 문화, 예술, 관광, 레저가 살아 숨쉬는 미래의 천년을 준비하는 곳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첨단 산업이라는 것은 제2산단 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이제 그 프랑스의 소피바리 앙티스랄지 또는 사크레랄지 이런 또 두바이 같은 도시 그다음에 저 네덜란드의 와게닌 같은 대학 같은 그런 어떤 제2산단은 제조업 중심이 아닌 실질적으로 고도의 최첨단 산업으로서 로봇과 바이오 그다음에 AI 반도체 산업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그런 어떤 산학현이 협동하는 그런 어떤 새로운 그런 어떤 첨단 산업의 거점 지역으로 만들려고 저희들 구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제2산업단지는 산단에서 필요한 재생에너지와 풍부한 재생에너지, 그다음에 용수 문제, 그다음에 용지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는 네. 아주 미래의 땅입니다. 아주 가치 있는 땅.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데 가서 이야기하면은 한국의 미래다, K 퓨처다. 요렇게 좀 전파를 좀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요즘은 뭐 메가 프로젝트도 마찬가지고 물, 예, 예. 용수가 있어야 되겠고, 용수가 땅이 필요하죠. 있어야 되겠고, 땅이, 전력 공급 좋아야 3대 되겠고. 하나 저기죠. 그다음에 인력. 네. 크게 네 가지로 나누면 결국 네 개죠. 새만금인데요. 그 예. 해답은. 아주 확장성이 있고요. 미래 네.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지역이지 않습니까? 아까 1억 2,300만 평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저희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새만금은 그런 어떤 전력과 용수와 용지와 또 인근에는 전북대학교랄지 원광대학교랄지 군산대학교랄지 충분히 그런 인력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산학연이 산학연이 가능한 곳이다. 곳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주 이것은 나는 예. 기회의 땅이자 준비된 땅이다. 약속의 땅이다. 대한민국이 우리 전북 도민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 와게닝엔도 농식품 관련돼서 산학연 최고 앞서가는 그러죠. 중심 대학인데 이제 제대로 그런 곳들을 잘 살펴보고 오신 것 같습니다. 수변 도시는 이제 자꾸 기대감이 생기는 게 머릿속으로 그 사장님은 어떤 그림을 그리세요? 두바이, 뭐 베네치아 이렇게 합쳐놓은 곳을 연상하면 된다고 하는데 미래의 수변 도시 모습은 어떨까요? 거기에 지금 분양을 나도 한번 받아볼까? 지금 마음이 이렇게 올라온 분들을 위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새만금의 수변도시 하면은 네. 일반 녹지 공간보다 녹지 공간이 27%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새만금 수변도시 어느 곳에 가든지 걸어서 3분 이내에 녹지 공간을 만나고 걸어서 5분 이내에 친수 공간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친환경적이고 자연 생태 환경을 갖다 가장 살릴 그런 어떤 공간입니다. 아주 유니크한 공간으로서. 그래서 저는 이제 새만금 수변도시를 네. 이런 어떤 공간으로서 그래서 그리고 새만금 수변도시는 작년에 2025년도 11월 달에 새만금과 전군간 고속도로가 뚫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주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2031년도에 가면은 항만과 공항과 철도가 전부 다 맞닿는 그런 트라이포트 지역으로서 역할을 예.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주 교통이 접근성이 좋은 그런 어떤 공간이다. 그래서 새만금 수변도시에 산다는 그 자체가 프리미엄이다.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뭐 사우디아라비아 네옴 프로젝트, 뭐 네옴 시티 이런 거 안 부러워도 되겠네요. 예. 우리가 복잡한 뉴욕의 센트럴 파크가 있기 때문에 살기 좋은 곳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까 뭐 녹지 공간이 30% 가까이 된다고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연과 친숙한 수변 도시일 것 같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해양 스포츠도 즐길 수 있는 네. 아주 좋은 그리고 우리 앵커님께서 잘 아다시피 네. 그 새만금 하면은 고군산 군도와 또 김제 진봉으로 해서 또 부안으로 해가지고 부안에 이제 그 국립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연결되는 아주 그런 어떤 자연 생태학적으로 관광의 저는 아주 중심주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에 스토리텔링도 있습니다. 대중국을 네. 2시간 이내에 비행기로 2시간 이내에 중국의 10억 인구를 갖다가 전부 왔다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접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스토리텔링이 있는 여기가 지역입니다. 그래서 새만금은 아주 이러는 문화예술 관광 레저 지역으로서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그 백범 김구 선생의 백범 일지에 나의 소원이라는 네. 책에 보면은 내가 한없이 갖고 싶은 것은 더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 강국을 문화 강국이 소원한다. 주는 거다 그러죠. 네. 예, 예. 네. 문화 강국은 쉽게 말해서 높은 문화는 우리를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한다는 그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새만금 지역은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아까 얘기한 그런 첨단 기술과 또 한쪽으로는 약 1,000만 평의 관광 레저 용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관광 레저 용지에서 문화도시를 만드는 그런 어떤 물론 이것은 좀 롱텀으로서 가야 될 상황이지만 그래서 네.
그 복합 리조트도 큰 관심사였잖아요. 그렇죠. 예. 복합 리조트는 우리 새만금 사업에 있어서 관광과 그다음에 숙박과 문화, 그다음에 쇼핑, 마이스 산업을 좀 더 기능화시키고 네. 또 향후에 어떤 그런 외국인 투자를 갖다가 선도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앵커 산업으로서 네. 꼭 필요한 산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아직은 이제 저희가 그 수변 도시에 15만 평의 선도 복합 개발 용지가 있는데 민간 차원에서 그런 어떤 공모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어떤 용도랄지 개발 계획은 아직 어떤 뭐 뚜렷하게 결정된 바는 아닙니다만은 네. 그런 어떤 복합 리조트가 들어옴으로써 새만금의 외국계 기업들이 들어오고 또 경제적 효과랄지 또 일자리 창출이랄지 그런 것들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얼마 전에 그렇잖아도 핫한 그런 뉴스도 보고 또 이게 모든 그런 어떤 정책에는 장점과 단점이 네. 있지 않겠습니까? 이 복합 리조트도 어느 한 꼭지만 딱 띄어서 그러니까 소위 오픈 카지노라는 이 오픈 카지노를 갖다 딱 띄어서 놓고 보면은 오픈 카지노가 어떤 그런 어떤 사행성 산업으로서 그런 도박 중독이라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사회적 부작용이 있다라고 이렇게 반대하는 여론도 저도 네. 봤습니다. 물론 이원택 그렇습니다. 지사님이 그 얘기에서 지금 곤경에 빠졌었잖아요. 카지노 얘기 나오면서. 그렇죠. 네, 네, 네. 저도 긍정적인 면을 좀 말씀하시려는 거죠. 그렇죠. 저는 네.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예. 저는 우리가 숲 전체를 보지 못하고 나무만을 보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장단점이 있습니다만은 예컨대 냄새 없는 가축 축사가 어디 있으며 또 환경 오염 없는 공장이 어디 있으며 또 시끄럽지 않은 술집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 나름대로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점을 보기보다는 나는 강점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그래도 기대감 큰 건 제 두 번째 이어지는 이제 수변 도시 분양인데 꼭 그 완판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정말 더워도 너무 덥죠. 가마솥 더위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그 차 안에 보조 배터리나 라이터 같은 거 두시면 절대 안 된다고 안내 문자도 나오고 하니까 꼭 참고하시고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